HLB 최초의 자리는 놓쳤지만 최고의 자리는 열려 있으니 그 자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LB가 5.17 급락 이후 그 5번째 방향 결정 시점에서도 상승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래량도 좀 나왔고, 그와 동시에 제가 강조하는 일봉 OBV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는 날을 보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간서울을 포함한 외국인 매매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시장 물량은 사실상 큰 거래가 없다는 얘기고, 일반 물량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 같은 장투자들이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LB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예요. 그것도 코스닥 시총 3위. 그럼 보통 이런 중대형주의 주식수가 그 1억 주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는 그 유통 물량 장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 1억 3천만 주 중 그 공식적인 유동 물량이 1억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대주주, 뭐 특수관계자 및 그의 이제 지인들 물량을 뭐 약 2천만 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그 물량은 약 1억 주. 그 중에 이제 패시브 성격의 기관 물량과 그 개인 장투자들 물량을 여유 있게 이제 뭐 2천만 주라고 잡아도 일반 유동 물량이 이제 최소 8천만 주나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재 가격을 이제 뭐 대충 9만 원으로만 잡고 계산해봐도 약 7조 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7조 원 그 말이 쉽지,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조면은 그 은행에 예금하고 최저이자만 받아도 매일 거의 2억 8천만 원이 이제 이자로 들어오는 무지막지한 그런 돈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예전에도 가끔 그러긴 했는데, 요즘 LB를 보면 장악형 작업주의 그림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기본적인 그 작업 형태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크게 이제 장악형 작업과 돌진형 작업으로 나눠집니다. 장악형은 말 그대로 그 일정 기간 동안 저가에서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유통 물량을 잠그는 작업인데, 물량이 잠겨 이제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매수를 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상한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돌진형은 일정 수량 매집을 하긴 하지만 메인 자금을 본격적인 상승 때 쏟아부으며 이제 주가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등과 함께 이제 거래량이 폭발을 합니다. 장악형 작업의 장점은 주가를 올릴 때는 이제 리스크가 적고 상대적으로 큰 돈이 들지 않지만,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큰 자본이 필요하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큽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돌진형 작업의 장점은 그 초기 매집 비용이 크지 않고 상승 작업 시 이제 실시간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포지션이 노출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세력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대형 물량이 쏟아지면 재정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웹소설 그 문피아에 연재해 놓은 주식 작전의 모든 것을 보시면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70회까지 연재하다가 잠시 이제 멈춰놓은 상황인데, 거기까지만 봐도 이제 주식 작전판의 시스템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완전히 충분할 겁니다. 아무튼 그럼 다시 돌아와서 LB 같은 종목을 상대로 과연 장악형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 장악형 베이스 작업이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 이런 대형주들은 한 가지 형태로 몰빵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장악형을 기본으로 이제 구간별 그 돌진형을 그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럼 최소 8천만 주가 넘는 실제 유통 물량 중 최소 40%는 장악을 해야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대충 최소 그 3천 뭐 4천만 주 이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약 3조가 넘는 금액이라 이것도 뭐 엄청난 규모거든요. 단일 종목에 이 정도 규모로 작업이 가능할까요? 뭐 글로벌 세력이나 그 초대형 운용사가 인벌브된 경우는 뭐 가능하겠지만, LB 같은 종목을 상대로 굳이 뭐 그런 뭐 작업을 뭐 해야 될 그런데요, 그 LB의 최근 5년 역사를 그 아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뭐 역사를 몰라도 뭐 지금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뭐 다 있습니다. LB의 주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1억 주가 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리셋봉이 터진 가격대, 즉 최대 거래량이 나온 지점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세요.
최대 거래량들은 지금보다 한참 낮은 가격대에서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그 주식수가 그 유증과 무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보유 비율이 유지됐을 겁니다. 즉 과거 5천만 주에서 유무증을 통해 1억 3천만 주가 됐으니까 대충 평단 2만 5천 원에 2천만 주를 매집하고 홀딩했다면 초기 매집 자본 약 5천억 정도로 현재 주식 4천만 주를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 5천억도 상당히 큰 돈이긴 한데 이쪽 판에서는 이미 15년 전에도 뭐 1천억, 2천억짜리 작업들이 있었고 최근 그 SG증권발 사태를 보면 이미 조단위 작업도 시작된 지 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LB를 너무 이제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주식 작전, 뭐 주식 작업에는 꼭 불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편법이나 합법적인 과정과 방법들이 많고 요즘 큰 세력들은 애지간해서는 이제 불법적인 거 잘 안 합니다. 뭐 어중간한 리딩방들이나 이제 몇백억짜리 작은 세력들이나 이제 불법 저지르고 하는 거지, 그 바닥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하고 자금까지 튼튼한 세력들은 진짜 똑똑한 그 바닥의 그 각종 전문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럴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그 LB의 주가가 올라가면 안 좋고 내려가면 좋은 그 글로벌 공매도 세력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법 얘기하면 웃어요. 참 짜증나고 열받는 구조지만 그런 주체들은 한국 법보다 위에, 그것도 그냥 위도 아니고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제도나 법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제 공매도 금지라서 조금 영향을 받긴 할 텐데 걔들은 맘먹으면 진짜 여러분들 계좌 다 열고 반대매매 가격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 방법들이 많습니다. 반대매매 가격 보는 것도 완전 불법도 아니고 편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공매도 관련 법이나 시스템 개선한다고 뭐 공매도 금지시키고 가끔 이제 시끌벅적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공매도 관련해서 그 공매도 세력에게 불리한 그 핵심적인 시스템은 뭐 개선은커녕 뭐 건들지도 못할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공매도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빠졌는데 아무튼 LB가 과거에도 뭐 가끔 그랬지만 요즘 보여주는 그림은 상당히 이제 인위적인 모습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LB의 유통 물량 중 적지 않은 비중이 특정 세력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뭔 영화 같은 상상인가 또는 뭐 음모론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사실 대부분의 음모론들은 미래의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나 장면들은 실제보다 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이든 돈이 돌아가는 판에서 중요한 시스템이나 그 핵심 정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상상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실제로 마주해도 보지 못하거나 봤어도 믿지 못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도 뭐 주식을 잘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엄청난 능력가시고 또 주식에 타고난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아닌 분들 중 그 제 관점과 생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채널과 블로그를 자주 들려서 꼼꼼히 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LB의 지난 금요일 상승이 그 제 관점에서는 그 전주에 나왔어야 그 오히려 그 21일 급락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반등처럼 보였을 텐데 이번에도 그 방향 결정 시점 임박해서,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러는 게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지나간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5.17 이후 그려놓은 그 피보나치 1번 선이 6자리 라운드 피겨랑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쌀자루 찌르기가 나오거나 그냥 한 방에 지나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은 뭐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현재 LB는 계속 단기 방향만 정하고 있을 뿐 중장기 방향은 아직 상승이라고 확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봉 월봉의 이평선이나 기본 지표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중장기도 이제 상승 전환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장기도 뭐 단기랑 마찬가지로 주봉 월봉의 의미 있는 거래량과 OBV 증가가 찍혀야만 그게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찍힌다면 지금보다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뭐 저는 아시다시피 그 미드리스크, 미드리턴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투자자라 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지표들, 그러니까 LB의 1차 지표들은 그림이 좋으니까 그 제대로 된 거래량과 OBV 증가가 9월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엘생은 금요일날 거래량과 움직임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날 움직임과 종가에 그 자연빵이 크게 섞여 있다면 뭐 이벤트 준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이게 그냥 대놓고 작전빵을 홍보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바로 출발하겠다는 건데 바로 출발하기에는 또 위치가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면 15,000원 정도에서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자리는 이제 출발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금요일 움직임에서 자연빵의 비중이 높았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엘생에서 이제 재밌는 이벤트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엘생이 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지난주 LB의 인위적인 그림이 이제 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엘생 이벤트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이제 LB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맞다. 그리고 최근 그 기술적 방향 결정 시점에 대한 저의 방송이나 기술적 분석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 그 지난주 목요일 종가와 이제 금요일 장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이제 LB, 엘생, LJ, 엘테, 엘사를 조금 추매를 했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장투 물량을 추매한 건 아니고 그 20일과 21일 장 초반에 매도했던 그 단타 물량을 다시 사들인 건데 이번에는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단타로 버는 거는 그냥 진짜 뭐 재미삼아 그냥 뭐 족발값 정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장투 물량,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사실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진짜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9월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장터수인데 여기 상당한 고수의 딱 그 맛이 느껴지는 곳인데 뭐 아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여기는 진짜 그 가성비도 좋지만 맛도 훌륭하고 뭐 양도 푸짐하고 제가 굳이 따지면 그 미식가 쪽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쪽의 사람인데 또 미식가라고 해서 또 막 가려 먹진 않아요. 저는 뭐 반찬 한 개만 있어도 잘 먹고 그냥 편의점 소세지 뭐 캔참치에다가 밥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걸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 셰프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고 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을 하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얘기를 뭐 해야 되거나 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어떤 그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이제 카스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그 어떤 그 첫 맛과 어떤 그 깊이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맛있는 국밥이나 또 뭐 고기 이런 걸 먹을 때는 사실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성, 어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이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랑 먹으면 또 이게 안 돼. 두 명이서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거나 해야지 딱 그 음미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이게 여담이긴 한데 그 중학교 때 그 학원 다니면서 휴식 시간에 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친구들이랑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면만 딱 먹었을 때 그 맛과 그 면과 국물을 같이 먹었을 때 맛, 그리고 또 면과 김치만 먹었을 때 또 면과 김치와 국물을 같이 먹었을 때 그 맛이 다 다르고 또 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좀 덜 익은 면과 좀 푹 익은 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조합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를 딱 느끼면서 매번 먹을 때마다 그런 어떤 순서를 지키고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너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보인다 하면서 야 나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래 하면서 지금 따라했던 그런 어떤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 좋았는데 저기 그 논현동 그 어디야 그 저 논현초등학교 후문 뒤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영동시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편의점 있고 거기서 우회전 하면은 제가 알기로 그 농구선수 그 허재 형님이 살던 집이 있었고 막 했던 뭐 그 동네인데 아무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참 그때로 돌아가면 LB 사야지.